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불을 켜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큰 폭으로 나타났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많이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이 안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한 종목들은 많았습니다. 어떠한 종목들이었는지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했던 종목들인데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그리고 HMM이 올라와 있습니다.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보이실 텐데요. 어제 시장에서는 집을 나갔었던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2차 전지주들 쪽으로 다시 한번 집중이 되면서 이 지수가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2차 전지 셋업체들 일제히 이름을 올리면서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1.68%, 삼성 SDI가 2.51%, LG화학이 3.18% 오르는 흐름을 나타내줬습니다. 전일 시장에서 이렇게 2차 전지주들이 강한 흐름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테슬라의 판매량이 다시 증가를 하고 있고 모델3와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테슬라의 주가를 강세로 이끌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미국 증시의 훈풍이 국내 증시에까지 도달을 하면서 2차 전지주들을 향한 투자 심리가 일제히 개선이 됐습니다. 또 여기서는 셋업체들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2차 전지 셋업체들도 소재 확보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 시간 이 소재 확보와 관련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경쟁을 치열하게 맞붙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짚어드린 바가 있는데요. 현재 배터리 소재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공급망 다각화가 필요한 상황인데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소재 확보와 관련해서 개별적인 이슈까지 어제 들고 왔습니다.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서 호주의 인보닉스와 함께 손을 맞잡고 인조흑연을 함께 개발해내겠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온 건데요. 현재 인조흑연 같은 경우에는 곧 배터리의 4대 소재인 음극재를 생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소재인데 지금은 중국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급망을 다각화해야 하는데 여기서 호주와 손을 맞잡겠다고 발표를 한 거고요. 따라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며 1%대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마찬가지로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소재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니켈과 관련되어 있는 소재를 확보하겠다. 이런 소식을 전해온 바 있는데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LG화학도 3%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들이 4월 초까지는 계속해서 약한 흐름을 나타냈지만 4월 말부터 5월까지는 약한 흐름을 나타낸 가운데 5월 말부터는 다시 한번 이렇게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나머지 SK이노베이션 그리고 HMM은 특징주로 넘어가서 더 자세한 이슈 브리핑 함께 해보시죠. 네, 특징주로 SK이노베이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도 엮이면서 최근 들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사실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2차 전지 강세장 속에서도 약세장을 면치 못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SK온과 관련되어 있는 부담 때문에 약세를 면치 못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SK이노베이션이 SK온과 관련한 난제들을 해결하겠다고 나섰고 또 SK온 같은 경우에는 꿈의 배터리로 불리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 사실까지 부각을 받으면서 SK이노베이션도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오름 추세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시장에서도 3.41% 오른 20만 6,500원의 종가를 형성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해 영업손실을 기록했던 SK온이 미국의 IRA 보조금까지 유입이 되면서 하반기에는 흑자 전환할 것이라는 증권업계 전문가들의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SK이노베이션의 주가도 5월 중순부터는 가파른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HMM 살펴보시죠. 네,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바다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전거래일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주들이 빛을 발했다면 전일 시장에서는 해운주들의 오름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그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가 HMM이었고요. 전일 시장에서는 3.41% 급등을 하면서 19,100원의 종가를 형성해냈습니다. 우선 해운 BDI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해운주들이 본격적으로 실적을 개선시킬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멘텀까지 안게 되면서 HMM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또 HMM 같은 경우에는 현대 LNG 해운의 옛 주인인데 2014년에는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서 이 현대 LNG를 매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현대 LNG 해운을 인수하겠다고 인수 전 본 입찰 소식을 밝혀왔고요. 이러한 소식을 밝혀온 이후부터는 3일 연속으로 상승 흐름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전일 시장에서도 추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했던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에코프로와 LNF, 에코프로비엠 같은 대표적인 소재 기업들이 일제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렇게 소재 기업들이 대거로 강세를 나타내면서 1% 넘는 강한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에코프로가 16.96%, LNF가 5.08%,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4.85%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2차전지 소재와 관련해서는 돌아온 기관 4월에 팔고 5월에 담았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주가가 그동안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4월 한 달 동안 기관이 1,444억 원을 매도했고요. LNF도 4월 한 달 동안 2,324억 원가량을 매도를 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4월 한 달 동안에는 1,150억 원의 매도 물량이 포착이 됐는데 주가 조정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5월 한 달간에는 에코프로가 857억 원, LNF는 1,436억 원, 에코프로비엠은 1,257억 원까지 매수세가 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다시 한번 높아지면서 이렇게 소재주들 일제히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가격 매력도가 주가의 조정을 받으면서 많이 높아진 상황 속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소재 확보에 나서고 있고 따라서 투자자들이 안 살 이유가 없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의 공통점은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 들어서는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는 2.79%로 반등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10만 3,300원의 종가를 형성해냈는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엔터주들이 강한 흐름을 나타냈던 가운데 SM은 엑소와 관련해서 악재 소식에 반응을 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간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반발 매수세 그리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전일 시장에서는 SM이 3% 가까이 드는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아프리카TV인데요. 아프리카TV는 개별 호재 소식이 한 가지가 있었고 또 반사 수혜가 기대되는 소식도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전 개별 호재 소식부터 살펴보자면 글로벌 시장 확대에 나서겠다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태국 및 동남아시아 시장에 본격 진출할 예정으로 현지화를 통해서 시장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국의 최대 통신사인 트루와 함께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태국의 현지 BJ들까지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국내에서도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까지 들어오며 아프리카TV의 주가가 10%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다음으로 경쟁사인 트위치와의 신경전까지 반사수의 모멘텀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있는데요. 경쟁 스트리밍 플랫폼인 트위치가 동시 송출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동시 송출을 진행하고 있는 트위치 스트리머들이 플랫폼을 변경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며 아프리카TV 쪽으로 반사 수혜가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유입이 됐고요. 실제로 아프리카TV의 주가는 트위치의 국내 화질 제한 발표 당시에도 반사 수혜 기대감 덕분에 큰 폭으로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같은 원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일 시장에서 종가는 83,000원에 형성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해보면 좋을 만한 특징주는 황혜수 차장 연결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시장 수급 특징까지 분석해봤는데요. 차장님께서 보고 계신 특징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SK이노베이션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2분기부터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이 발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긍정적이다라고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그 SK 온 쪽으로 미국 공장 수율과 가동률 개선이 계속해서 조금 더뎌지는 모습을 보여왔지만 올해 2분기부터는 수율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대형 배터리 향으로 매출과 수익이 발생할 것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
그 캐파 증설을 위한 자금 조달 이슈가 리스크로 여러 번 언급이 됐었는데요. 이제 그 30조 원 내외의 캐파 증설을 발표를 하면서 동사 역시 CP 발행과 여러 가지 대출 프로그램으로 자금을 확보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으면서 이런 자금 조달에 대한 리스크도 어느 정도 조금은 해소가 된 부분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SK이노베이션은 그동안 동종업종 내에서 대형 배터리 업체 중에서는 계속해서 디스카운트 요인을 받아왔었던 자금 조달이라든지 그 미국향 공장의 수율 개선 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서 주요 수급 주체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일장 수급 특징주로는 SK이노베이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2분기부터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이 발표될 것이다 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들 순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유플러스, 광전자, 한일사료, 소룩스, 미래생명자원 순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대유플러스와 광전자는 상한가로 직행을 했고요. 사료 관련주들 각각 6.18%, 3.77% 상승했고 소룩스가 4.88% 상승했습니다. 대유플러스와 사료 관련주들은 잠시 뒤에 특징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광전자의 상승 이유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전자는 지속적으로 지금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특별한 재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 본장에서 1%대 하락 마감하면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다시 한번 상한가로 직행해줬고 9.92% 상승하면서 3,43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소룩스도 넘어가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리바이오에서 경영권을 인수해 간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지속적인 급등세를 보이면서 어제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장마감 이후에 매매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라는 공시를 띄웠기 때문에 이전만큼은 오늘 매매를 하실 때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대유플러스 특징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유 위니아 그룹주들이 동반 상승하면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지금 대유플러스는 정규장에서도 16%대 상승을 보이면서 1,055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9.95% 추가로 상승하면서 1,16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금 대유 위니아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본장에서 전기차 충전기 제조기업인 SK 시그넷이 미국 전기차 충전기 시장 선점을 위해서 다음 달부터 북미 생산 공장을 가동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대유플러스가 SK 시그넷에 완속 충전기를 공급한다라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본장에서부터 강세를 보였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그 강세가 유지가 되면서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유 위니아 그룹주들이 어제 시간에서는 강세를 동반적으로 보였는데 참고적으로 대유 에이텍은 7.69%, 대유 AP는 3.06% 상승 마감했습니다. 넘어가서 사료 관련주들의 흐름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댐을 폭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사료 관련주들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주로 지금 한일사료 6.18% 상승하면서 6,7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미래생명자원도 3.77% 상승으로 7,44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보이는 한일사료와 미래생명자원뿐 아니라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어제 일제히 급등하는 양상이 보여줬는데요. 한탑과 고려산업, 팜스토리, 대주산업, 누보까지 일제히 급등세를 나타냈다는 점 확인하시면서 오늘 본장에서도 사료 관련주들의 흐름을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서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했던 종목들 순위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엠플러스, 이스트소프트, 퍼스텍, 잉글 우드랩, 사조 시프트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가장 상단에는 지금 엠플러스가 있습니다. 엠플러스의 하락 이유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마감 직전에 공시를 하나 올렸습니다. 유럽 2차 전지 배터리사인 엠비전 ASC와 2차 전지 조립공정, 제조설비 공급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장마감 직전에 급등 마감했었던 종목인데요. 그런데 장마감 이후에
이후에 종가 급변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투자주의 공시를 띄웠습니다. 이 소식에 어제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2.48% 빠진 12,58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넘어가서 이스트소프트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업 툴팀즈에 이스트소프트가 개발한 휴먼 AI가 도입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5%까지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장마감 이후에 4,400만 주의 추가 공시 내용을 띄우면서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1.88% 하락하며 18,2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추가 상장 소식을 보낸 또 다른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퍼스텍입니다. 퍼스텍도 35만 주 추가 상장 소식을 전하면서 지금 1%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끝으로 사조시푸드 살펴보시죠. 사조시푸드는 일본 후쿠시마의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어제 수산물 관련주로 묶이면서 본장에서 급등했었던 종목입니다. 6%대 강세로 마감을 했었는데요. 윗꼬리를 달면서 종가를 형성했고 시간의 거래에서는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1.37%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관련된 다른 종목들도 어제 본장에서는 급등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약세를 보였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CJ 시푸드인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0.92%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했던 종목들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황혜수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좀 본장에 영향을 끼칠 만한 또 다른 특징주가 있을까요? 대유 플러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유 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 SK 시그넷의 완성 충전기를 ODM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는 업체인데, 최근에 SK 시그넷이 그 북미 쪽에 진출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일 상승에 이어 시간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2차전지 배터리 그 업종에서 전기차 충전기 쪽으로의 그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기차 충전기 사업 같은 경우에서는 국내에서는 한국전자금융이 그래서 캐파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유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북미 쪽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기차 충전기 사업이 국내와 해외 모두 올해부터 큰 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관련된 섹터의 종목들이 밸류에이션이 상향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대유 플러스도 SK 시그넷 관련된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메리츠증권 황혜수 차장 연결을 통해서 전일장 시간의 특징주로는 대유 플러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기차 충전 시장에 대기업들이 정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으로 어제 대유 플러스도 시간의 거래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전기차 충전 시장이 그야말로 블루 오션 시장에 들어있다라는 내용들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내에서는 옵션 만기일, 그리고 미국에서는 블랙아웃 기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변동성 그리고 관망세가 짙어질 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도 대비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